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2년 9월 6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으로 수익 내기 위해서는 재료 분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재료 분석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순서는 상한가, 하한가 재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 좀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상승 종목을 좀 파악하고 나서 관심 종목 어제부터 뽑았던 거를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루 명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바빠가지고 하지를 못했는데 이거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 종목 보기 전에 금일 시황 보면 환율이 이제 1370원에서 계속 보합인 상태로 끝이 났고요. 계속 높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 8일 목요일 날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하루 걸러서 막 외국인 기관 매수와 매도를 막 반복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스닥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를 하면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0.26% 상승하고 개인이 이제 매수를 했고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관에서 점점 이제 매도 물량이 좀 줄어간다. 코스피 매도 물량이 줄어간다라는 것을 좀 보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1%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할 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양 매수를 한 상황이고요. 일단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결국에 연휴기 때문에 이 연휴 지나고 나서 움직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환율은 뭐 계속 1371원대에서 그냥 보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과 하락했던 종목을 보면은 키워드는 노루홀딩스가 이틀 연속으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 부각 소식, 그리고 코리아 FT 포르쉐 상장 계획이 곧 승인이 된다라는 소식에 이제 상한가를 갖고 메타버스 주가 오늘 또 메타 퀄컴 XR 협력 강화 소식에 메타버스 주가 상승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노 CMS가 SIC 전력반도체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갖고 아렌트테크는 REF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상승을 했습니다. 사업 시작보다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 TS 인베스트먼트는 코츠 이 상장이 내년에 있는데 내년 상반기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상장 투자사로서 수혜를 좀 받았고 성일 하이텍은 폐배터리 시장 수혜 가능성에 상승을 했고 금양도 이거는 이제 2차전지 관련으로 해가지고 미친듯이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하잉크 코리아는 대표가 지분을 매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코리아 SE가 유니콘 기업 GP클럽의 피인수 소식에 상승을 했고 메디콕스는 오라메드와 경구용 인슐린 국내 독점 계약 체결에 상승해 에코플라스 현대차 조지아주 투자에 수혜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면 이제 노루홀딩스는 이제 어제도 상승했었고요. 어제는 이제 경영권 이게 분쟁이 아니다 그냥 지분 투자용으로 했다라고 했는데 연속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옵니다. 누가 이제 투자로만 하기에는 투자로 이제 자기 회사 주식 사고 이런 거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지분율 확보가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싶고 지분 확보 자체가 그 경영권 얘기랑 언제나 엮이기 때문에 이런 경영권 분쟁 이슈는 언제나 좋은 이슈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FT는 이제 포르쉐 상장기 곧 승인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갖고 포르쉐 기업 가치가 82조에서 116조로 추산이 됩니다. 오타가 좀 났네. 그래서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고요. 진짜 누가 봐도 포르쉐 크죠. 그래서 이제 포르쉐는 누가 들어도 아는 기업이고 이게 재료가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원하는 타이밍이 오면 볼 것 같고 차트 먼저 보면은 노루홀딩스 우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 연상을 갖고요. 이게 상한가를 두 번이나 가면서 이제 120선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도 얘는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안 터져가 좀 아쉬운데 그 이유가 이 단일가 거래이기 때문에 30분에 한 번씩 체결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잘 가는 것 같고 노루홀딩스 이제 제가 여기 저항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 저항 구간을 아예 시가 갭으로 띄운 다음에 지금 이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움직임 나쁘지 않고요. 얘가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이렇게 높은 구간,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을 확인했으면은 나중에 이제 떨어질 때 한번 보는 그런 이제 매매 방법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지금 자리는 이게 힘이 좋구나 라는 걸 이제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지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포르쉐 상장 이슈로 해가지고 코리아 FT가 상장했고 일단 포르쉐에 붙어 있는 것 자체는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저항 구간과 지지를 받았던 구간, 그러니까 여기가 좀 지지 저항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내일도 갭이 뜨면서 이제 상승이 나와주는지 좀 보려고 하고요. 일단 재료 자체는 참 좋다. 재료가 좋으면 내일 상승이 좀 나왔을 때 나오고 나서 이제 또 눌릴 때 잘 특정 구간 잘 정해가지고 매수할 겁니다. 3기도 같이 엮어서 갔는데 그래도 코리아 FT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주 이제 메타 퀄컴 XR 협력 강화 소식에 메타버스주가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주가 선희 시스템이나 이런 뉴플렉스가 상승하면서 수급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이 메타버스 테마가 새로운 테마로 자리 잡기 위한 매집을 하는 건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뉴플렉스 일단 이런 넘어줘야 될 구간을 넘어주면서 거의 신고가죠.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상태고요. 되게 좋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진짜 신고가인 구간이고 이런 신고가인 종목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해서 바로 따라가기는 어렵지만 이런 종목도 이제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져서 눌림이 나올 때 매수하기에는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 자체 나쁘지 않고 선희 시스템도 요즘 같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얘도 좀 강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또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니까요.
일단은 지금 구간은 이제 좀 저항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을 했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은 이제 물량을 정리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규 보유자라고 기존 보유자라고 하면요. 그래서 신규 보유자는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높은 자리라는 거는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뉴프렉스가 나와 보여서 뉴프렉스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노 CMS가 SiC 전력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에 상한가를 갖고, 원래 전에 코로나 관련주였는데 이게 이 종목이 이제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iC로 엮어가지고 또 이번에 한번 이 종목 자체가 세력이 좀 화끈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봐야 되고, 아렌투테크는 REF로 본격 매출 소식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REF가 2차전지 폭발 방지 부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기술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2차전지 아무래도 배터리 폭발 이슈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한다라는 재료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역배열이기 때문에 좀 테마를 이룬 게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천천히 보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당일에 이런 식으로 재료를 분석하고 하는 게 바로 다음날에 매매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잡기 위해서 그 잡는 과정 중에 재료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미리 파악해 놓으면 좋으니까, 그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아렌투테크도 상승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TS 인베스트먼트 코츠 상장 투자사, 코츠가 내년 상반기 IPO를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코츠에다가 이제 지분 최근에 이제 26.4%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인 상황입니다. TS 인베스트먼트가요. 일단 투자를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 자체가. 그래도 지금 상반기 재료, 그러니까 상반기에 상장 이슈기 때문에 일단 재료 자체는 좀 멀어가지고 바로 상승이 나오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 성일하이텍 폐배터리 시장 수혜, 폐배터리 관련 주고 오늘 그냥 단기적인 반등이 되지 않나 싶고, 그다음에 금양 2차전지 관련 주고 좀 되게 제 미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가네요. 그다음 하이크 코리아 대표가 지분 매수를 했습니다. 지분이 뭐 0.07% 이제 장내 매수를 했는데 보유율이 이제 지분 보유율이 66.5%, 55.5%입니다. 발음이 안 되네. 66.55%. 그다음에 대주주가 이런 매수를 하는 건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대주주 지분이 많으면 좀 부담이 되는 거는,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 대주주가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자리는 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대주주 매수 나쁘지 않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차트 보면은 이제 TS 인베스트먼트, 얘는 이제 앞에 공구먼 이런 이슈로 해가지고 그 상승을 좀 했었다가 바닥권에서 아직 아쉽게도 120선을 강하게 돌파한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항과 여기 지지와 저항이 부딪히는 자리 여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관심 종목 넣어가지고 그냥 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일하이텍 이제 이런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또 금양이 갔으니까요. 그래도 여기서 전고점을 넘으면서 다시 상승을 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이제 이런 눌린 구간에서 매수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매수 같은 건 못했고 관종에는 넣어놓진 않았었습니다. 그다음에 금양, 와 이거 진짜 잘 갑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잘 가는 건 잘 가는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이크 코리아, 일단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120선을 돌파하면서 이런 지지와 저항이 맞닿는 구간을, 거의 이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나오면은 그래도 여기 거래대금 터지면서 세력에 올리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락 종목 앱클론이 최근 급등을 좀 했었는데 그냥 그 급등에 따른 하락이고, 악재는 안 보입니다. ST큐브도 단기 급등의 경고 종목 지정으로 하락을 좀 했습니다. 이틀 연속. G2파워는 무상증자 상장 이슈로 해가지고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하락을 좀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앱클론이고요. 앱클론은 이제 이 카티 치료제 임상 발표 기대 소식에 또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이런 자리를 이제 넘어주고 했는데, 이 자리는 아무튼 단기간에 이런 바닥권 대비, 이런 9,950원 대비해서 100%가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를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좀 하고,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ST큐브 같은 경우 얘도 똑같이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다가 이제 경고 종목 나오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거래량이 엄청 크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터지면서 막 주가가 엄청 상승하고 이런 것보다 그냥 적은 돈으로 계속 상승을 시키는 그런 세력이었다라고 보고, 일단은 좀 차익 실현 구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고 나서 뭐 다시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기술적인 반등이요. 그 다음에 G2파워를 보면은 이게 무상증자 이제 상장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좀 빠지는, 그런 재료 소멸로서 빠지는 느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문과 답변을 좀 보면은, 일단 이거 호건님께서 말씀하신 엔텔스나 일승 같이 잠깐 일하다가 손절 라인을 넘어서 훅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답변은 일단 고점, 그러니까 높은 타점에서 매수를 하신 건 아닌가 싶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구간은 좀 떨어지게 되면은 매수를 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높은 데서 잡으면은 손절을 하면은 크게 손실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손절가를 정하고 나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는 걸 추천드리고, 엔텔스 같은 거 그래도 오늘 이 윗꼬리에서 반등이 좀 나와준 모습인데,
일단 이런 윗꼬리에서 매수가 된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런 데서는 매수를 안 합니다. 일단 애초에 여기서 안 하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손절 잡기가 힘들겠죠. 특히나 이제 손절을 생각한다면은 자기만의 이제 분봉을 봐서 이제 높은 구간에서 매매하면은 이제 분봉을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분봉을 보고 특정 구간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1승도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이제 4등무선 이렇게 긋든지 아니 밑에서 4등무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뭐 5,000원 이하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지 이 높은 데서는 매수를 잘 안 합니다. 높은 데서 하게 되면 이제 손절을 어디서 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이트님께서 말씀하신 한미글로벌이 이제 어제 말했던 자리에 오면은 추세가 완전히 망가져 있을 텐데 손절 안 하고 매매를 하면은 박살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도 공감은 하고 어제 이제 제가 영상을 돌려보지 않아서 얘기를 여기 박스권에 그동안의 박스권이었던 이런 정고점 구간에서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지 아니면은 이 구간 최근에 돈이 들어온 구간을 보면서 여기 저점 잡고 이제 4등무선 그어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말씀하신 게 좀 맞습니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이런 식으로 정배열이었던 모습, 이런 추세가 꺾이게 되는 모습이 나올 텐데 매수를 해도 괜찮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그럼 오늘 관심 종목이 하나 넣어가지고 이제 단일가가 이제 좀 풀릴 텐데 제가 본다면은 제가 항상 생각드는 거는 이 추세의 끝은 상승 추세의 끝은 21선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21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 추세가 꺼진다고 하는데 상승 추세가 근데 제가 만약 이렇게 4등분선을 그어서 보면은 이렇게 저는 일단 무조건 이 가운데 밑에서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4등분선 그었던 가운데 구간 그러니까 2만원 밑에서 이렇게 좀 분할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얘가 만약 이런 특정 구간에 매수가 되면은 특정 구간에 이렇게 매수가 되면 결국에는 얘가 21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서 21선을 지키면서 그게 매수 타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뭐 매수를 한 종목을 뭐 보유한 거를 얘기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떨어질 때 매수를 좀 하게 됩니다. 이거 사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떨어졌을 때 보면은 여기 이제 21선이 좀 맞닿는 그런 구간이 됩니다. 예, 여기 21선 자리고요. 이런 21선 자리가 있으니까 한번 분할로 이제 매수를 좀 해본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반등이 나올 거고 만약 추세가 깨지면은 그때는 이제 떨어지면서 손절을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일단 말씀하신 이 손절을 안 잡고 매매하면 박살난다라는 거는 공감을 하고 손절은 저도 꼭 걸어놓고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질문과 답변은 이렇게 끝내고 상승 종목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이게 상위창에서 300억 이상인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빨리 봤던 종목들은 좀 넘기고요. 봤던 것들은 넘기고 END부터 잠깐 보면은 얘는 이제 이런 자리를 확실히 좀 넘어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저항이었던 자리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랑 이제 같이 보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이제 넘으면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를 넘기 전까지의 그 밑에서 이렇게 매집을 한 흔적이 있다면은 이런 자리에서도 4등무선 그어가지고 충분히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가운데 타점보다는 밑에서 잡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손절은 이런 저점 구간이 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매수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 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될 텐데 이 떨어지면은 이 바로 밑에 120선 이 회색선인 120선이 딱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정배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120선 이런 거 잘 안 깹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해서 손절할 자리 바로 밑에 아니 혹은 바로 위 이렇게 주가가 올라오면 120선이 올라올 텐데 바로 위에 120선이 있으면은 여기가 이제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안 깨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거를 따지고 보면은 충분히 이런 자리는 매수를 이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서 이런 크게 봤을 때 이 전고점 구간이 돌파가 나오는 순간에 내가 정리를 해야겠다라는 식으로 매매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관심 종목에 이렇게 좀 넣어 놓고요. 오늘 하도 종목들이 올라온 게 많아가지고 좀 빨리 봐야 되겠네요. 하잉크 코리아는 좀 봤고 나레 나노텍 얘는 아쉽게도 이런 저항 구간을 강하게 돌파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세 자체도 계속 저점이 깨지는 모습이니까 당장에 보지는 않고요. 아이즈 비전 얘도 아까 봤던 것 같네요. 아닌가요? 일단 이런 자리, 이런 지지와 이게 딱 저항이 되는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이제 좀 저는 피합니다. 카페24 누가 봐도 역배열이죠. 케어젠은 뭐 되게 상승을 야금야금 잘했네요. 일단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얘가 앞에서 상승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이 나온 뒤에 반등이 나와줬는데 이런 반등이 저는 이렇게 또 4등분선을 긋는 경우도 이제 생각합니다. 약간 앞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줬구나 라고 하면서 이게 하락을 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떨어질 때 매수를 한 뒤에 지금 나오는 반등이 내가 이제 매도를 할 만한 이런 상승 나온 구간이 이제 매도를 할 구간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지금 자리에서는 매수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은 자리에서는요. 다음 화성 밸브는 그래도 종목이 꽤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뭐 서울 포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꽤 이제 밸브 가스관이든지 이런 것도 엮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재료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일단 얘도 관심 종목에 놓아도 될 정도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이제 또 상승할 때 크게 상승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런 박스권을 바탕으로 4등무선 이렇게 그어가지고 볼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되게 매매는 심플하다. 그냥 종목을 조금만 더 압축을 할 줄만 아면은 매매하기에는 좀 심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게 무조건 다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손절할 종목들도 발생하고 하는 겁니다. 임팩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역별이죠. KPF는 오늘 이제 석탄 관련으로 해가지고 오늘 반등이 좀 나와준 것 같습니다. GS글로벌도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바닥권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120선에서 좀 반등이 나와준 모습. KPF도 로봇 이슈도 있으면서 석탄 이슈도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일단 이런 자리에서 이제 좀 상승이 계속 좀 나오고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는 아직 매수를 해볼 만한 오늘 양봉이 나왔다고 해서 눌리는 매매를 하기에는 좀 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조금 아쉬운 게 얘를 이제 관심 종목에 넣을까 싶었는데 관심 종목에 넣어도 안 왔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자리가 매집이 되는 자리가 됐었죠. 여기 그동안에 이런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선을 그었던 자리가 앞에서도 이런 산의 전고점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더 심플하게 이렇게 4등무선 그어 보면은 얘가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졌을 때 21선을 살짝 깨고 여기서 매수가 되면은 21선을 깨서 상승 추세를 좀 깨더라도 이런 자리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매수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나서 반등이 좀 나와주네요. 그럼 일단 놓아주는 걸로 하고 레이크 머트리얼 강하게 갑니다. 수급도 괜찮고요. 수급도 외국인 제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뭐 수급 주기도 하고 하니까 얘는 이제 눌릴 때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눌리게 되면은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나노엔텍이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따로 상승해 놓은 거를 안 했네요. 일단 나노엔텍 이슈는 얘도 카티 치료제 이슈고요. 일단 오늘 그래도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제 상승이 나온 거는 그래도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런 자리 여기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결국에는 올라올 때는 저항이 되는 자리가 되죠. 이 자리를 오늘 그래도 거래대금이 더 터지면서 잘 버텨준 자리니까 얘는 이제 뭐 여기서 다시 매집을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봉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움직임 천천히 보면서 봐도 될 것 같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화승 얘는 좀 일단 윗꼬리가 많고 이런 자리를 못 넘었으니까 패스하고 S에너지 에너지 관련된 종목 같고 얘도 자리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좀 패스하겠습니다. 일성신약 얘는 어제 이제 카모스타트로 해가지고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앞에 윗꼬리가 많은데 이런 거는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도 뭐 상승률 자체는 좀 크게 가는 거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얘도 언제든지 이제 떨어질 때 보겠다라는 생각이고 일단 일성신약까지 좀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 잘 가네요. 잘 갑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태양광 이런 쪽으로도 상승이 좀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아특수강도 이게 네옴시티 이슈도 있고 뭐 세아그룹이 이제 네옴시티 그러니까 사우디 뭐 수주를 했던 그런 실적 때문에 이 특수강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얘는 관심 종목이 오늘 아예 편입을 해가지고 떨어질 때 한번 보는 걸로 해볼까요? 일단 얘는 잠깐 아직까지는 좀 바로 매수하기에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잘못 넣었네요. 세아특수강을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수화학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명신산업은 이런 자리를 아직까지 넘지 못했으니까 넘고 나서 보도록 하고 코스모 신소재 그 자리가 이제 좀 번잡하긴 합니다. 이런 자리가 코스모 신소재 좀 그래도 선을 긋는다고 하면은 억지로 좀 선을 그으면은 이런 전고점 구간에서 돌파를 계속 하니까 돌파하고 나서 이런 자리에서 안 깨지고 지지를 하더라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러고 언제든지 또 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환기 종목이라 안 보고요. 빨리 넘길 것들은 넘기고 풍원 정밀은 뭐 차트만 봤을 때는 꽤나 여기서 이제 매집을 잘 하고 돌파 이런 거래량이 줄으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팁이라고 하면은 이런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던 그런 종목이 그러니까 결국엔 윗꼬리가 달았다는 게 종가가 이제 버티지 못했다는 건데 이런 종목이 갑자기 오후장이든지 이럴 때 이 돈이 들어오면서 종가가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좀 시간에 의해서 뜨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 얘는 아쉽게도 뜨지는 않았네요. 그런 모습들은 있다. 이렇게 주가가 3분봉으로 잠깐 보면은
상승을 좀 했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장중에는 뭐 큰 의미 없다가 갑자기 오후장이 들어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종가가 거의 고점으로 끝나는 그 당일의 고가로 끝나는 그런 종목이, 이런 종목을 이제 종가 베팅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 이게 이제 종가에 올라오면서 의미가 있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에 갭 뜨는 거를 좀 기대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이런 식으로 음봉, 양봉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했으면은 오늘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이제 한번 떨어지게 되면은 얘가 또 한번 이렇게 꺾이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꺾이는 가능성. 그럼 꺾일 때 한번 매수를 해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거는 이런 120선도 밑에 있고, 그다음에 20선도 위에 아직 밑에 있으니까 그 지지받으면서 이제 눌렸을 때 한번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얘도 뭐 일단 넣어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들도 좀 볼 것들이 많고 그런데 일단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세비캠 같은 것도 여기를 이제 매수를, 이런 가운데 자리부터 이제 매수를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좀 분할로 이제 100만 원으로 내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한 뭐 10만 원이든지, 그 다음에 좀 떨어질 때 20만 원, 또 2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비중을 좀 채우는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조금 승률은 좀 높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건은 눌림 매매는 언제 반등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지만, 떨어졌을 때 비중이 많이 커진 상태에서 손절이 크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런 재료를 가진 종목인지 그런 파악하고 나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은 좀 있습니다. 히림이 좀 잘 가네요. 진짜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강한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이것도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언제든 또 보도록 하고, 그럼 상승 종목은 이렇게 마치고 마지막 이제 관심 종목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태용 로직스가 오늘 한풀 또 꺾였네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또 이제 아직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이때 된 상태고, 여기 좀 더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천천히 좀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거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분할로 좀 한번 해보시고요. 얘도 결국에는 밑에 120선이나 이런 게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런 자리에서는 반등이 이렇게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매수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올라갈 때는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막 이제 계속 막 올라갈 거야 하면서 이제 매수를 그냥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고점이고,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은 이제 더 떨어질 거야 하면서 매수를 못 하는데, 거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 이 4등분선 그어가지고 아까 봤던 것처럼 저는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1차 매수하고 여기서 이제 2차 매수, 이 구간 안에서 매수를 할 건데, 일단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은 여기 28,000원 깨지만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캠트로스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반등이 나와가지고, 캠트로스는 여기 어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한 1,400원 이런 자리가 여기 저항을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지수가 좋으니까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일단 다시 한번 떨어지는 거를 좀 보고 있고요. 세비캠도 언제든지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이런 자리 여기서도 한번 기다려보고 여기서도 기다려볼 만한 그런 구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세비캠은 좀 아쉬운 게 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확 꺾여가지고 저점을 깰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특징은 있다. 그 다음에 HPSP는 여기서 우리 매수를 좀 했다라고 보면은 천천히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런 반등 구간에서 여기 윗꼬리 달린 저항이 있죠. 이런 자리에서는 뭐 천천히 좀 50%라도 매도를 하면서 지켜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일 알루미늄은 오늘 제가 이제 좀 마무리 매도를 좀 했습니다. 아마 여기서 더 넘어갈 가능성도 존재하는데, 제 스타일상 그냥 이런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하려고 하고, 현대바이오는 조금 더 떨어지면은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면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똑같이 관심 종목은 좀 5개로 하고, 종목을 넣을 것들은 참 많습니다. 넣을 건 많은데, 근데 어차피 이제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5종목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냥 이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